네, JJ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찍 전화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JJ 컬럼 10번째 시간, 예. 문재인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2018년 대한민국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몰아닥친 한파와 경기 불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른다는 명분으로 국내외에 들끓는 비난 여론과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아이스하키 경기의 단일팀을 꾸린다는 이 정권의 발상은 그야말로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한간의 우스갯소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JJ 칼럼은 두 가지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문 정권의 넋빠진 행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좀 했으면 합니다. 16일인 어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제 저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작 최저임금 위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문씨 정권 정책에 반발이 심하자 문씨가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저가대로 불러 만찬을 했던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최승재 회장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간 문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 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매우 많기 때문에 전부 초청하기에는 한정이 돼 있어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제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 새끼들은 이렇게 변명만 합니다. 정작 최승재 회장이 연합회장으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3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700여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단체이고 미용사회, 안경사회 등 71개 업종과 직능별 협의 및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실질적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빵집 주인 알바도 못 쓰고 일하다 병을 얻었다. 700만 소상공인 이러다 다 죽을 판이다. 현재 추이로 만약에 90만 명이 폐업을 한다면 그중에 약 83만 명은 소상공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정부는 자영업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문 씨가 얼마만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문 씨는 벤처 소상공인 32명을 초청화대로 불러서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 줄이게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없어 정책자금 우대하겠다며 높은 상가임대를 내리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 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가 정말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 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6일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0년 GDP, 즉 Gross Domestic Product는 1,637조 4,208억 원이었고 1인당 GDP는 27,500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난 4년간 재임 기간 중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불황인 상황에서도 볼룸보고에서 평가한 각 국가별 경제 혁신 지수에서 연속 4년간 1위를 할 만큼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왔던 탓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세계 경제가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가운데 연간 3%로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국가 경영을 해왔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2017년 12월 현재 국민소득 기준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문 씨 정권이 경제를 잘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및 소재 산업이 세계적으로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착시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소재라고 하는 국한된 아이템의 일부입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착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황에 GDP 지표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은 빡빡함을 넘어서 더 고된 삶이라고 아우성드립니다. 현재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27개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OECD가 약 38개국을 조사해 놓은 삶의 질의 지표를 보면 2012년 24위에서 현재 29위로 하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의씨가 정권을 하고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게로 흘러가게 하는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장 지표가 좋아져도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전성인 교수의 발언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문씨 좌파들이 공동의식을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기상조였고 또한 선심성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이 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임금의 결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일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 등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하도록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착취, 악덕업주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최저임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3만 불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없어도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자들의 발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걱정이 되었다면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했었어야 합니다. 진정 근로자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자고 했다면 이웃나라 일본을 벤치마킹이라도 했었어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지방의 최저임금 시급이 다릅니다. 가령 2016년 10월에 제정된 최저임금의 경우 도쿄는 932엔, 그리고 전국 평균은 약 823엔, 그래서 약 110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는 대도시에 몰려있는 대기업보다 지방 중소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형편을 고려해서 근로자와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입장을 살핀 그런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도시, 중소도시, 동네 면사무소까지 일괄 시급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불자의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시 협박공화국의 정책으로 700만 소상공인이 모두 죽을 판이고 그나마 학비와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알바 대리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햄버거, 피자집 그리고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업주들이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하고 24시간 영업하던 편의점들이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나마 알바자를 잃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 문실당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제재를 다 가하겠다. 여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상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겁니까? 임대를 안 낮추면 그 건물주 세무조사를 해서 개인비리 추적하거나 적폐로 몰아서 결국 임대료 낮추라는 것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모를 이상한 적폐공화국으로 정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정권 퇴진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평창올림픽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일 찌라시 종편
방송 쓰레기 언론들이 쏟아내는 방송을 듣노라면 혈압이 올라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번 올림픽이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판물점을 통과해서 들어오겠다고 요청을 하지 않나. 미군 앞에서 민족 공조를 강조하지를 않나.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이 멀기 때문에 단일팀을 해도 된다고 하는 정신 나가버린 국무총리라는 자가 있지를 않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이낙연은 과거 7번의 공동 입장 때 매번 한반도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언제 한반도기를 들고 그렇게 공동 입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역시 김대중 시절이었습니다. 2003년 아모리 동계아시안게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도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 역시 뇌물위원 시대였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어쩌면 제 예상은 이렇게 빗나감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좌빨들의 빨짓을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39대 어렵게 1등한 대한민국의 쾌거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5년간의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피날레로 국가의 행사로 마무리해서 했던 대한민국의 축제 중에 축제로 우리는 기대하고 염원했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짓, 조작, 선동, 불법으로 차있는 탄핵으로 이 정권을 빼앗은 정통성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북스러운 자들이 대한민국의 축제를 위해 헌신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묵시적 총택이라는 법용어에도 없는 죄명으로 감옥에 보내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18가지 제목으로 18가지 제목으로 구속하여 재판을 하며 이젠 되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기 사용이라는 죄목으로 개돼지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허준 선생님 TV를 듣고 있는 해외 교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오빠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정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진정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 선생님 TV 방송에 들어와야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천하태평, 무사안일, 정말 너무나 태평스럽고 잔혹하리만큼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일본이 더 친밀감이 갑니다. 대북 제재부터 북폭, 북의 비핵화와 무장해제, 까불면 죽는다,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베 총리. 사실 저는 역대 일본 총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솔직히 지금 벌구 게쉐리보다 일본 아베 총리가 더 믿음직스럽고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떠들고 있는 한반도기,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복 단일팀, 북한 예술단 등이 나무로 올 때 이에 대한 체류비 지급 등 국제공조로 대북 경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국민 등골 회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이, 우리 우파 국민이, 우리 동지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평창 겨울운동회의 4강 정상이 모두 불참할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공은 표명을 했고 러시아는 누가 올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그들이 이런 겨울운동에 와서 북한의 들러리 서고 싶겠습니까? 이게 문가의 실력이고 문씨의 외교력이고 문벌구의 수준이고 한계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주최국은 분명 대한민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쓰레기 정권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고 솔직히 배가 아픕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으면 세계 4강뿐만이 아니라 G20 정상들, 그리고 APEC 정상들, 그리고 중동의 아랍권의 여러 왕들까지도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왔었을 것이라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 군명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긴 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훌륭한 논평.
JJ님 감사드립니다. 예.